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고요? 호주 시드니 명문고 학생 잭슨 웨이드가 공항에서 담임 선생님에게 되물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3년간 준비해온 일본 수학여행이 갑자기 한국으로 변경됐다는 소식에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한국에 가서 뭘 한다는 겁니까?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던 학생들과 선생님. 그런데 불과 6일 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벌어진 광경은 정반대였습니다. 선생님, 진짜 가기 싫어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짧은 기간 동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믿을 수 없는 사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잭슨 웨이드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온 17살 학생이고 지금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웠던 일주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3년 동안 용돈을 모아가며 일본 수학여행을 준비했거든요. 도쿄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도 가보고 아키하바라에서 피규어도 사고 그런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같은 반 친구 스칼렛도 일본 미술에 관심이 많아서 저만큼이나 이번 여행을 기대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출발 하루 전날 밤 갑자기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의 기록적인 폭염주의보가 내려져서 학생 안전상 일본행이 취소됐다는 거였습니다. 대신 한국으로 간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수속을 밟는 동안 저는 계속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준비한 일본 여행 계획서도 가방에 그대로 들어있었고 일본어 회화책도 챙겨왔는데 이제 아무 쓸모가 없어진 거죠. 공항 로비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니 한글로 된 간판들만 보였습니다. 하나도 읽을 수 없는 글자들 뿐이었어요. 토니 하워드 선생님도 상당히 당황스러워하셨습니다. 선생님은 20년 넘게 교직에 계시면서 해외 수학여행을 여러 번 인솔해 보셨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목적지가 바뀐 적은 처음이라고 하셨거든요. 급하게 한국 여행사와 연락해서 일정을 짜느라 밤을 새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스칼렛은 저보다도 더 실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미술관들을 돌아보며 작품 영감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된 거니까요. 공항에서 준비해온 일본 미술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느낌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어차피 일본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일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높은 아파트들과 네온 사인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어색했어요.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에서 본 풍경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한국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게 없었습니다. K-팝 정도만 들어봤을 뿐이었어요. 첫날 저녁 호텔 방에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을 때 저도 모르게 투덜거리는 말만 나왔습니다. 일본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국에서 뭘 볼 게 있을까, 그런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도 저는 이번 여행이 별로 얻을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빨리 일주일이 지나서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한국이 저한테 어떤 놀라운 경험을 안겨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호텔 조식당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메뉴판이 모두 한글로 되어 있어서 뭘 시켜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나마 사진이 있어서 대충 가리켜서 주문했는데 나온 음식은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치찌개였는데 너무 맵고 냄새도 낯설어서 거의 못 먹었어요. 스칼렛도 비슷한 상황이었고 토니 선생님은 아예 빵만 드시고 계셨습니다. 식사 후 첫 번째 일정인 경복궁으로 향했는데 지하철을 타는 것부터 난관이었습니다. 호주에서는 대중교통을 별로 이용해 본 적이 없었는데 서울 지하철은 너무 복잡해 보였어요. 노선도를 봐도 알아볼 수가 없었고
어디서 갈아타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다행히 가이드분이 계셔서 따라갈 수 있었지만 혼자였다면 길을 완전히 잃었을 거예요.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그런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타고 있었어요. 호주에서는 이런 복잡한 대중교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모든 안내방송이 한국어로 나오니까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도 긴장되고요. 편의점에 갔는데 이것도 문제였습니다. 과자나 음료수를 사려고 했는데 포장지에 쓰인 글씨를 하나도 읽을 수 없어서 뭘 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익숙한 브랜드 음료수만 몇 개 사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불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뭘 하든 답답하고 음식도 입에 안 맞고 모든 게 낯설기만 했어요. 호텔 방에 돌아와서 스칼렛과 이야기를 나눠봐도 둘 다 비슷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께 전화드릴 때도 하소연만 했던 것 같아요. 음식도 맛없고 말도 안 통하고 볼 것도 별로 없다고요. 부모님은 그래도 적응해보라고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남은 며칠이 너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토니 선생님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보다는 나으셨겠지만 가끔 보면 난감한 표정을 지으실 때가 많았거든요. 특히 음식 주문하실 때나 길을 물으실 때 정말 힘들어 보이셨어요. 그날 잠들기 전에 생각해보니 정말 일본에 갔으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만 더 커졌습니다. 일본어는 조금이라도 알았고 문화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한국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이런 상황이 며칠 더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우울했습니다. 셋째 날은 명동에서 자유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쇼핑도 하고 구경도 하면서 좀 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명동 거리에 나서자마자 사람들의 엄청난 인파에 놀랐습니다. 주말이라서 그런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호주 시드니도 큰 도시지만 이 정도로 복잡한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질서정연하다는 거였어요. 아무도 소리를 지르거나 밀치지 않더라고요.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서 구경하는데 직원분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생각보다 영어를 잘하셔서 놀랐어요. 제품 설명도 자세히 해주시고 한국 화장품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스칼렛은 특히 관심을 보였는데 호주에서 파는 것보다 품질이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스칼렛이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먹은 음식 때문인지 아니면 긴장 때문인지 몰라도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화장실을 찾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봐도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한국어로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국 대학생 몇 명이 저희를 도와줬어요. 스칼렛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바로 다가와서 영어로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처에 깨끗한 화장실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직접 데려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약국에서 소화제도 사다 줬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 대학생들은 저희가 외국인인 걸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도와주더라고요. 영어도 생각보다 훨씬 잘했고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스칼렛이 좀 나아진 후에 그 학생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중 한 명은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와 일본어도 할 줄 안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을 뿐인데 언어 실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한국 대학교 입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도 설명해 줬는데 듣고 보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추천해준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김치볶음밥이었는데 처음에는 매울까봐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한국 음식을 먹는 방법도 알려주고 어떤 반찬과 함께 먹으면 좋은지도 가르쳐줬어요. 오후에는 그들과 함께 카페에 갔는데 한국의 카페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커피 맛도 좋았고 인테리어도 정말 세련됐어요. 그 학생들은 자신들의 꿈과 목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줬는데 모두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고 다른 학생은 한국 기업을 해외에 알리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그냥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는 것 외에는 뚜렷한 목표가 없었는데 이 한국 학생들은 벌써 자신들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것을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헤어질 때가 되자 그 학생들이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시간이 되면 서울 구경을 더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낯선 외국인한테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해주는 게 신기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스칼렛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둘 다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거든요. 아직 한국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괜찮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넷째 날에는 어제 만난 한국 대학생들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경복궁 근처에서 전통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토니 선생님도 학생들이 현지인과 교류하는 건 좋은 경험이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한복 체험을 하러 갔는데 생각보다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어보니 생각보다 예쁘고 우아했어요. 스칼렛은 특히 한복의 색깔과 디자인에 감탄했습니다. 미술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한국 전통 색감의 아름다움을 금세 알아보더라고요. 저도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봤는데 뭔가 색다른 기분이었어요.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다시 구경했는데 이번에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냥 오래된 건물로만 보였던 게 이제는 정말 아름다운 궁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학생들이 궁궐의 역사와 건축 양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됐습니다. 특히 처마의 곡선이나 기둥의 색칠 같은 걸 보니 정말 섬세한 예술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에는 궁중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에 갔습니다. 전에 먹었던 한국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다양한 반찬들이 작은 그릇에 나왔는데 각각의 맛이 독특하고 조화로웠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하나하나 설명해주면서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알려줬어요. 김치도 이번에는 그렇게 맵지 않았고 오히려 상큼한 맛이 났습니다. 식사 후에는 전통 찻집에 갔는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찻집 사장님이 저희를 보시더니 영어로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젊으셨을 때 해외에서 공부하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전통차에 대해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각 차마다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떻게 우려내야 하는지까지 알려주셨어요. 그 사장님께서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들어보니 정말 깊이가 있었습니다. 차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철학, 예절,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이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과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였습니다. 오후에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 북촌 한옥마을을 구경했습니다. 현대식 빌딩들 사이에 이런 전통 가옥들이 남아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한옥들이 단순히 구경거리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라는 거였어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옥의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었어요.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은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고 처마는 여름에는 햇빛을 차단하고 겨울에는 햇빛을 받아들이도록 설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오래된 집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건축이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에는 한국 학생들이 추천한 전통 음식점에 갔습니다. 불고기를 먹어봤는데 이번에는 정말 맛있었어요. 고기를 구워서 상추에 싸먹는 방법도 배웠고 된장찌개도 생각보다 깊은 맛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먹는 문화가 좋았어요. 호주에서는 각자 자기 음식을 먹는데 한국에서는 여러 음식을 함께 나눠 먹더라고요. 식사 중에 한국 학생 중 한 명이 저한테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도 일본 애니메이션을 정말 좋아했는데 한국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에도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웹툰 몇 개를 추천해줬는데 스마트폰으로 보여준 그림체가 정말 독특하고 재미있어 보였어요. 그 친구 말로는 한국 웹툰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 만화와는 다른 스타일인데 컬러로 되어 있고 스마트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개 작품을 보여줬는데
스토리도 참신하고 그림도 정말 잘 그렸어요. 일본 애니메이션만 알고 있던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그 친구가 추천해준 웹툰을 좀 더 찾아봤어요. 영어로 번역된 것도 많더라고요. 몇 개를 읽어보니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일본 만화와는 확실히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특히 스마트폰으로 보기에 최적화된 세로 스크롤 방식이 새로웠습니다. 그날 밤 스칼렛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둘 다 한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인정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급하게 온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걸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문화의 깊이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5째 날에는 판문점 견학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일정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역사적인 장소라고 해서 가보는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날이야말로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뀐 날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판문점으로 향하는 길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갑자기 검문소가 나타나더니 경찰들이 버스에 올라와서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토니 선생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서류들을 보여드리고 나서야 통과할 수 있었어요. 이때부터 뭔가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판문점에 도착해서 안내를 받는데 한국 군인분이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분단의 역사 휴전협정,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대치 상황에 대해 들으니까 정말 심각한 곳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호주에서는 이런 분단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그 무게감이 전해져 왔어요. 공동경비구역에 들어가서 회의실을 견학할 때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몇 미터 앞이 북한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 경계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군인분들의 표정도 정말 진지했고 모든 움직임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는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다른 관광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럽에서 온 관광객도 있었고 일본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분단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일본 관광객들은 한국의 현실을 직접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땅굴을 견학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까지 기차로 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땅굴에서는 북한이 남침을 위해 만든 땅굴을 직접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큰 땅굴을 몰래 파서 침투하려고 했다니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견학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주는 평화로운 나라여서 이런 분단이나 전쟁의 위협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한국은 지금도 이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를 만들어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칼렛도 비슷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예술에만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 역사적 현실을 직접 보고 나니까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토니 선생님도 이런 견학이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부모님께 전화드릴 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현실과 역사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강인함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부모님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많이 놀라셨습니다. 평화로운 호주에서 살아온 저희가 이런 현실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거든요. 6째 날 아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어제 판문점에서의 경험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한국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은 서울대학교를 방문하는 일정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국의 유명한 대학교 구경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보니 규모나 시설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캠퍼스 자체가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어요. 도서관도 엄청나게 크고 현대적이었고 연구시설들도 최첨단으로 갖춰져 있더라고요. 서울대 학생들과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영어를 정말 잘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나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가 호주에서 배우는 내용보다 훨씬 폭넓고 심도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공학과 학생과의 대화였어요. 그 학생은 인공지능과 로봇 공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미 몇 개의 특허도 출원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는 저보다 겨우 2살 많을 뿐인데 이미 자신만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미래에는 한국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포부도 가지고 있었고요. 점심시간에는 학생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한국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도서관은 24시간 개방되고 새벽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후에는 연구실 견학을 했는데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정말 높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바이오 기술, 나노 기술, 정보통신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교수님들도 대부분 해외에서 공부하신 분들이었고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연구실에서 만난 대학원생 한 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은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신의 연구가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개인의 성공보다는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캠퍼스를 둘러보면서 한국 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걸 배웠어요. 경쟁이 치열하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학생들의 실력도 뛰어나다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녁에는 홍대 근처에서 한국의 젊은 문화를 체험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리 공연도 보고 독특한 카페들도 구경했어요. 한국 젊은이들의 창의성과 에너지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음악, 미술, 패션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스칼렛은 특히 한국의 현대 미술에 관심을 보였어요.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결합한 독특한 작품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작품들은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자신도 이런 창의적인 작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하루를 되돌아보니 정말 많은 것을 배운 하루였습니다. 한국의 교육 수준, 과학기술, 젊은이들의 창의성까지 모든 면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이제는 한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워졌습니다. 7째 날,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호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묘하게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더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일정은 자유시간이었는데 저희는 그동안 친해진 한국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들이 저희를 위해 특별한 장소를 준비해뒀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인지 궁금했는데 바로 한국 전통 공예 체험장이었습니다. 도자기 만들기를 체험해봤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물레를 돌려서 그릇을 만드는 건데 손의 힘 조절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계속 실패했지만 한국 장인분이 차근차근 가르쳐 주셔서 겨우 작은 컵 하나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모양이 삐뚤삐뚤했지만 제 손으로 만든 첫 도자기여서 정말 뿌듯했어요. 장인분께서 한국 도자기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깊이가 있었습니다. 고려청자, 조선백자 같은 전통 도자기들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예술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인의 미의식과 철학이 담겨 있다는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한국 가정집에 초대받아서 식사를 했어요. 한국 학생 중 한 명의 할머니께서 직접 음식을 해주신 거였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낯선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해 주신 음식들이 너무 맛있었어요. 김치도 직접 담그신 거라고 하시는데 이제는 김치가 전혀 맵지 않고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한국 전쟁 때의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도 자식들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배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손자들 교육에도 정말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왜 교육을 그렇게 중시하는지 이해가 됐어요. 오후에는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봤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현대적인 빌딩들과 전통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일주일 전에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복잡한 도시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정말 멋진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워에서 내려와서 명동에서 마지막 쇼핑을 했는데 이제는 한국 상품들이 정말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화장품, 옷, 액세서리 등 모든 게 세련되고 품질도 좋았습니다. 특히 한국 브랜드 옷들을 보니까 디자인이 정말 독특하고 트렌디했어요. 부모님과 친구들을 위해 선물도 많이 샀습니다. 저녁에는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마지막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 학생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만났는데 내일 헤어져야 한다니 정말 서운했어요.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한국에 대해 정말 많은 걸 배웠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일본 대신 온 거라서 실망했지만 지금은 한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사람들의 마음까지 모든 게 새로웠고 감동적이었다고요. 한국 친구들도 저희와 친해져서 정말 기쁘다고 했어요. 호주에 대해서도 많은 걸 배웠고 언젠가는 호주에도 놀러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연락을 계속하기로 약속했고 다음에 한국에 오면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밤늦게 호텔로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는데 정말 아쉬운 마음뿐이었어요. 스칼렛도 같은 기분이었는지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정말 빨리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토니 선생님도 이번 여행이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아쉬움과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계속 뒤돌아보게 됐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순간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스칼렛도 비슷한 마음이었는지 계속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대기실에서 토니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선생님도 이번 여행에서 많은 걸 배웠다고 하셨어요. 20년 넘게 교직에 계시면서 이렇게 학생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셨다고 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저는 정말 울고 싶었어요. 한국을 떠나기 싫다는 마음이 너무 컸거든요. 일주일 전만 해도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정반대였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한국 땅을 내려다보면서 이 일주일 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절망했던 순간부터 한국 학생들과의 만남, 전통 문화체험, 판문점에서의 충격, 서울대에서의 감동까지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스칼렛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둘 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는 한국 관련 수업도 들어보고 싶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한국에 와서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꿈도 생겼고요. 호주에 도착해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부모님도 제 변화를 금세 알아차리셨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담을 들려드렸는데 부모님도 정말 놀라셨어요. 특히 한국의 교육 수준이나 기술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한국 여행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일본 가려던 게 바뀐 거라서 안타까워했던 친구들도 이제는 오히려 부러워했어요. 그 후로 저는 정말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친구들과도 계속 연락하면서 한국어 실력을 늘려갔어요.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 한국 웹툰도 계속 보고 있어요.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전공을 정할 때도 한국과 관련된 분야를 고려하게 됐습니다. 국제관계학이나 동아시아학 같은 전공을 생각하고 있어요. 장래에는 한국과 호주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스칼렛도 비슷한 변화를 겪었어요.
미술 공부를 계속하면서 한국 전통 미술과 현대 미술을 접목한 작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한국에서 받은 영감으로 정말 독특하고 아름다운 작품들을 창작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에서 전시회도 열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토니 선생님도 그 후로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한국 수학여행을 추천하시고 학교에서 한국 문화 소개 프로그램도 만드셨습니다. 내년에도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자고 학교에 건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일본에 갔다면 이런 변화는 없었을 거예요. 폭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뀐 여행지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선택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편견을 갖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별 볼 일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가서 보니까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역사의 아픔을 딛고 이렇게 발전한 나라, 교육과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였어요. 또한 진짜 배움은 책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한국의 분단 현실을 판문점에서 직접 봤을 때의 충격, 한국 학생들의 열정을 서울대에서 직접 만났을 때의 감동, 이런 것들은 책으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저를 변화시킨 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낯선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해주는 따뜻함,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함, 자신의 나라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저한테 정말 큰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한국을 꼭 추천하고 있어요. 한국이 정말 가볼 만한 나라라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서도 한국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언젠가는 꼭 다시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면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싶어요. 그때쯤이면 한국어도 훨씬 늘어 있을 테니까 한국 사람들과 더 깊이 있는 대화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처음에는 절망적이었던 한국행이 결국은 제 인생 최고의 여행이 됐으니까요. 폭염 때문에 일본행이 취소된 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그 일주일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어요.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줬고,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갖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꿈과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줬어요. 이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라고요. 그리고 그 위대함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저는 정말 행운아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한국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며 두 나라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국을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저처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직접 느끼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폭염으로 한국 온 호주 학생의 180도 반전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